저도 요즘에 MTB만 타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여름에는 이렇게 산속으로 라이딩 가는 게 더 훨씬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올해 2023년 마지막으로 여수 그랑폰도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에요. MTB로도 대회 참가가 가능하다고 해서 로드로는 대회를 몇 번 나가봤으니까 MTB로 한번 나가보려고 하거든요. MTB로 어느 정도의 속도를 달릴 수 있을까 또 그런 것도 궁금하고 코스를 보니까 120km 정도 되는데 그 정도의 장거리를 MTB로도 가능한가? 제가 탔을 때 조금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MTB를 타고 대회에 참가하려고 하는데요. 이 타이어는 거친 인도길, 그리고 뭐 자갈밭, 그리고 돌 여러 가지 비포장 도로에서 달릴 수 있게끔 최적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걸로 제가 한 70km 정도 타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타이어를 바꾸면서 짜라란, 이게 약간 그냥 스펀지 같은데 이거를 타이어 안에다 놓을 거예요. 에어라이너 라이트래요. 이거를 에어라이너 라이트 XC 트레일이라고 써있고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지? 튜브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뭐지? 제가 이거를 찾아봤는데 이거를 튜브라고 하진 않고 에어라이너라고 얘기한대요. 제가 튜블레스 타이어잖아요. 보통 옛날에는 클렌처를 많이 사용하셨죠? 이 안에 튜브가 없어요. 그걸 튜브리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에어라이너 라이트를 안에다가 넣을 거예요. 이제 이거의 장점은 만약에 펑크가 났을 시 실란트가 막아주겠지만 큰 구멍이 생겨서 실란트가 막아지지 않으면 복귀하는 데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응급 대처를 해줄 수 있는 제품이래요. 그래서 되게 가벼워요. 완전 스펀지라 여기 보면 50g 정도 나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무게에 대한 걱정은 없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이거 자체가 되게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저도 지금 처음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식은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튜블리스를 사용한다면 이 안에다가 이 튜브를 같이 넣는데요. 안에 이제 공기를 주입을 하면서 공기 압력을 받아서 얘가 수축을 하고 있다가 만약에 펑크가 났을 시 공기가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수축이 되어 있던 게 이게 팽창이 된대요. 그래서 펑크가 나도 제가 복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에어라이너는 고품질의 폴리머 인서트로서 타이어의 공기 부피의 일부를 대체한대요. 펑크가 났을 시 이게 팽창이 돼서 타이어의 역할을 한다는 거겠죠?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저한테 진짜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장착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MTB용도 있고 로드용도 있대요. 우선 제가 이거를 실험해보고 정말 괜찮으면 로드에도 한번 장착해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라이딩을 하면서 50km도 장거리잖아요. 이제 그 장거리에서 먼 상황에서 택시를 타야 되는지 아니면 걸어와야 되는지 정말 난감할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충격에 의한 펑크 시 에어라이너가 충격을 완충함으로써 이 림을 보호한대요. 타이어보다는 고가다 보니까 이거를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만약에 보호한다고 해도 펑크가 났을 때 한 30km가 남을 수도 있고 20km가 남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복귀하는 시간 동안 이게 정말로 그 성능을 발휘하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는 내구성을 보니까 테스트를 맞춘 거는 일반적인 주행 시 2000시간의 예상 수명과 다운힐 시 1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테스트를 했대요. 테스트를 마쳤다고 하니 그 정도의 시간은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 점이 있네요. 29인치 타이어에 맞게 제공이 되어 있지만 휠 사이즈가 26인치, 27.5인치에 맞게 잘라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나 봐요. 근데 이게 진짜로 가능하다면 장거리 타는 사람들? 험한 지형을 타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건데 이거 하나로 인해서 이 림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펑크가 났을 시 복귀를 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지금 클린처에서 이제 튜블리스까지 좀 발전이 되다가 또 이렇게 새로운 발전의 단계가 되는 게 아닌가. 방향이 있나? 로더 타이어 장착을 해봤는데 로테이션 방향이 있더라고요. 이쪽으로 안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방향으로 가면 로테이션 방향이 이 방향으로 가게 해야겠죠?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안 되면 뭐 다시 해야죠. 아까 에어라이너를 이 안에다가 장착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원래 그냥 타이어 장착하듯이 하는데 지금 이게 안에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액티비 타이어가 로드 타이어보다 장착하는 게 더 쉽다고 그랬거든요. 로드보다 쉬운 거 맞나 이거? 절대 안 되겠는데 이거.
거 맞나 이거? 어우 씨. 어우 안 돼. 사용 전에 흔드세요.
어휴. 제가요, 지금 여기까지 작업을 했는데, 이 뒷바퀴와 앞바퀴의 로터를 바꿔 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여기 브레이크 쪽 이 로터가 안 맞았나봐요. 아, 다시 빼야겠네. 자. 이 에어라이너 초록색이 지금 이 타이어 안에 있어요. 주행을 해서 펑크가 나봐야 진짜 실사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지만 tire that has a bunch of nails in it, and if you pull this out, nothing happens. Nails in this thing, and you know, if you pull out this nail, nothing happens. Hardly any air pressure loss at all, immediate seal.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heck out Vittoria.com. 타이어 작업 자체가 힘이 좀 많이 요구되고 요령이 있어야지 가능한 일이 있거든요. 에어라이너가 하나 들어갔을 뿐이지 뭐 어려운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타이어는 힘도 요구가 되고 요령도 좀 필요해서 조금 많이 만져봐야지 수월한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수월하진 않았지만 작년부터 MTB를 타고 싶었는데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제가 자전거로 여행을 다니면서 외곽을 나가면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로도 주행을 하지만 임도길을 많이 갈 때가 있거든요.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MTB로 타고 만약에 그런 임도길 여행을 가면 어떨까 정말 궁금했거든요. 올해는 이렇게 MTB를 타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요. 로드와 MTB는 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자세부터 다르잖아요. 로드는 약간 앞으로 숙이면서 좀 고속 주행에 좀 용이하게끔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고개를 숙이는 만큼
이제 척추나 이쪽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로드 자전거가 안 맞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MTB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MTB는 조금 더 편안한 자세의 안장이 있다 보니까 이제 확실히 로드보다는 이제 허리의 부담은 덜 한 것 같아요. 돌기가 있는 이런 깍두기 타이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바닥에 홀이 있거나 바닥에 장애물이 있어도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다는 거. 근데 단점은 근데 저는 산만 갈 건 아니고 그란폰도 120km 장거리잖아요. 장거리를 가기 위해서 속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폭이 좁은 타이어를 선택을 했고요. 이제 제가 주행하면서 펑크가 났을 시 돌아가게 해질 수 있다고 하니까 또 그것도 기대가 됩니다.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서 우선 MTB 주행을 조금 더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MTB만 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또 라이딩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